이제 가벼운 이슈로 가겠습니다. 이 이슈의 이제 코너의 소제목은 야마가 저런 새끼를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음성 지원 이렇게 해주는 방송 드물지.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새날. 구독 타임입니다. 네. 네. 자, 이게 재밌는 게 흐름은 뭐냐면 내가 읽은 흐름은 한동훈이하고 나경원이 원희룡이를 같이 불러서 밥을 먹어서 덕대도 안 시켜주고 왜 싫은 표시했냐 했더니 바로 며칠 만에 한동훈이 불러다가 덕대했다는 거죠. 근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가 할 말은 아니지. 고루 포용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건데 내가 본 흐름은 이미 여러분들은요.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고개 숙였다고 생각하죠. 흐름을 보면 한동훈이 갑이 된 게 보여요. 한동훈이 갑이 된 게 보여요. 윤석열은 한동훈을 내가 못 잡으면 탄핵 당한다는 절박함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 두 사람은 나쁜 짓을 같이 한 공범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쉬운 건 윤석열이에요. 이 관점에서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일단 첫 번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구성할 때 정점식이 정책위 의장이 물러나냐 마느냐. 정점식이는 친황교안계였다가 친윤으로 갈아탔던 검사 출신 공안 검사 출신. 정점식이가 이긴 사람이 양우석이에요. 통영에서. 네. 근데 지금 정진석이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한동훈한테 정점식이 유임시키면 어때요? 다만 이건 대통령의 뜻은 아닙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점식이를 좀 유지해 달라고 그 전날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하고 독대까지 했는데 굳이 정진석이가 한동훈한테 정점식이 정책위 의장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전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것도 대통령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거는 뭐냐면 언론 플레이 한 거야. 그걸 누가 그 곧대로 대통령 뜻이 아니라고 받아들입니까? 정진석의 자리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비서실장은 또 저런 얘기 해도 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또 당무 개입이 당무 개입이라고 할까봐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유, 삼부가 삼부토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정점식이가 물러나기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도 좀 웃겨요. 그냥 당대표 바뀌면 정책위 의장은 그냥 당연히 바뀌는 건데 이번에 지금 안 바뀌려고 막 용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근데 조금 규정이 애매해서 그런 거지. 보통 이제 민주당 같으면은 원내대표 나갈 때 정책위 의장하고 러닝메이트죠. 아니야. 아니야? 당대표 바뀌었어? 원래 국민의힘이 런닝메이트였는데 국민의힘이 바뀐 거예요. 그런 거였어? 네. 오, 역시 이재명 디테일이 비서 있어. 출신. 잘 알고 있구나. 어쨌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자, 그러다가 이렇게 버티다가 한동훈이가 이제 뭘 했냐면은 지금까지 당직자들 다 사표 내세요 한 거예요. 그 타겟은 정점식이었어.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번에 임명한 그 서범수 사무총장인가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일괄 사표하면 그중에 내가 취합할 사람들만 취합해서 연임시켜주든 뭐 유임시켜주든 하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점식이가 버팁니다. 2시간 만에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점식이가 뭐 이제 발언들을 하잖아요. 정점식이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불편한 속내를 딱 드러내는 상황까지. 근데 꼭 굳이 최고위원회에서 저렇게 발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이크를 확 꺾어서 내리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본인은 저 자리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었을 텐데 아마 대통령실 쪽에서 압박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정점식을 들고 있다가. 근데 뭔가 이제 대통령실에 잘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죠. 나 그럴 이렇게 것이다. 싸우고 나간다. 뭐 이런 모습 보여주는 근데 거죠.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유임에 대한 단독이 떴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 대통령실에서도 약간 한 발 빼는 듯한. 그래서 좀 져주면서 이렇게 더 이상 당무 개입처럼 그 갈등처럼 보이지 않게끔 하고 싶다는 의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불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비위를 안 건드리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저런 새끼를 어떻게 믿냐? 요 느낌이 작동되는 게 굉장히 좀 묘하게 지금 서로 오버랩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감정의 앙금으로 또 남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제가 나를 무시해? 근데 이런 느낌 있잖아. 한동훈이의 깐족임이 여기서 난 드러난다고 봐요. 뭔 말이냐면 두루 포용하라는 말, 윤석열의 말에는 야 정점식 유임시키는 게 맞지 않겠어라는 뜻이에요. 그게 친윤이라고 다 갈아버리면 되겠냐. 그래도 한동훈의 밖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정점식이 결국 그만두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야. 정점식이를 그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했던 말의 행간을 보면 정점식이 위임시켜줘 이런 말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 정점식이를 그만 두게 만들었잖아. 무슨 말이냐면 정점식이를 덕대를 할 수도 있고 한동훈이가 뭐 공개적으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방향성이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직접 간접 시그널을 보냈단 말이에요. 정점식이 그걸 못 버티고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윤석열이 원했던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잖아요. 근데 갑이 한동훈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말도 못하고 요 상황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이 두 사람은 결정적으로 무너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사람 다 한꺼번에 몰락하는 건 현재는 막고 있는 거죠. 사람 관계라는 게 그런 거야. 이 새끼 싫지만 완전히 파국으로 가면 둘 다 공멸이기 때문에 그 최후의 마지노선은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앙금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계속 쌓이고 나중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이 벌써 앞뒤 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대했다고 하는 날에는 당직 인선은 당 대표의 몫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 날 정점식을 유임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빡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독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독대했다는 게 10분 독대했다고 원래 언론의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그러다가 조정이 들어간 게 독대 90분 했다, 1시간 반 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기사에서 약간 만져준 흔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한동훈의 기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 솔직히 독대 10분이라고 하면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10분이 무슨 독대냐 이런 말 바로 나올 텐데. 근데 한동훈 대표 쪽도 좀 행동이 더티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대표 되기 전 그 후로도 계속 익명으로 검사들이 했던 그 익명 보도발로 계속 정정식 그만둬라 정정식 그만둬라 이러니까 그렇게까지 망신을 줘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차담을 하든지 불러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렇게 잘 설득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이 한동훈이가 제일 잘하는 게 있죠. 언플이죠. 그렇죠.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인을 치기 위해서는 언론 플레이가 중요해. 새벽 3시에 조국 장관 기사가 나오던 이유가 한동훈의 언론 플레이였어요. 서초동의 편집자.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렇게 망신을 주면서 이렇게 내쫓기는 모습은 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최혜병 특검 그 제의 거부권 와서 제의할 때 뭐 표기를 잘못했다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끼리 뭐 둘러댔잖아요. 그 3표인가 4표. 저는 그게 일종의 협박이 아니었나. 여차하면 내가 앞으로 거부권 행사해서 돌아오면 익명으로 다 눌러버리겠다. 이 기선 제압을 하려고 일부러 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의심하거든요. 역시 전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좀 거칠고 보기에는 뭐 호구 같고 막 나서서 이러지만 잽으로 연락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한번 스트레이트 뭐 하려 그러면 너 또 왜 당무 개입하냐 욕 먹고. 그래서 굉장히 좀 서로 약이 오른 상태가 그러니까 아닌가. 이렇다니까요. 예. 다시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으로 돌아가 보면 네.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는 걸 결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김건희 텔레그램 까고 막 이지랄을 했었어. 네네네. 한동훈 댓글 부대에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 과정 거치면서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그런 비슷한 작업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미 지지자들의 감정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감정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여당의 당대표가 새로 뽑혔다고 하니 이제 부르긴 했는데 단둘이 만나긴 껄쩍지근해 불편해. 그러니까 낙선자들이나 뭐 원내대표 이런 애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한번 모임을 했어. 그래서 화합한다는 의미에서 삼겹살을 꼬아 먹으면서 했어. 근데 언론에 우리가 썸네일도 나갔었지. 친한 사이에는 러브샷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갔었지. 그러니까 한 번 더 뭔가를 토닥이고 싶은데
지금 독대한 거는 한동훈한테 필요했던 이벤트가 아니에요. 윤석열한테 필요했던 이벤트입니다. 그게 아까 김지호가 말한 내표 반란표랑 연관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거 아니야. 독대를 했으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때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그거 그냥 깠던 거 있잖아.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옛날 검찰 시절에 둘이 수사 같이 했던 이야기 그런 거 엄청 소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인 거고 정점식 입장에서 진짜 불쾌할 것 같아요. 한참 검사 후배잖아요. 물론 검찰에 가면 지금은 한물 같지만 공안통들이 특수부랑 쌍벽을 이루는 자리였어. 그 공안들이 점점 북한에 관련된 사건이 줄어들고 민주정부가 되면서 역할이 줄어들고 특수부 쪽 애들이 득세를 한 거지만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공안이 더 위였어요. 근데 정점식 입장에서는 황교안이 공안이고 정점식이 공안이어서 황교안이 남기고 한 자식 같은 사람이 정점식이야. 국회에 황교안 걔라고 한 명 있는 게 정점식이야. 얘가 어느 날 친윤으로 이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한참 후배거든요. 윤석열이는 아니 저기 한동훈이는 정점식이 하늘도 못 쳐다볼 선배인데 얘가 당 대표로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그만두게 한 거야. 맞아요.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이 맞아. 그냥 당내니까. 차담하면서 이렇게 설득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모양새 좋게. 근데 제가 초반부터 보면은 굉장히 망신을 줘서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타겟이 돼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한 부분. 꼭 그렇게 모멸감을 줘야 되나? 그러니까 정치권의 끈들은요. 저쪽에서 엄플한다는 거 압니다. 엄플하는 거에 대한 불쾌감이 엄청 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도를 헤드라인 그대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보도는 왜 나왔지? 특히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익명의 관계자, 고위 관계자, 모험 관계자, 핵심 관계자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나오는 보도는 대부분 엄플과 연관이 있어요. 그거 원래 윤석열이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기자하고도 직접 본인이 전화 받아서 이야기하고 익명의 고위급 이렇게 나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정책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내보내면 사실 정점식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작지 않은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러면 적을 만든 셈이거든요. 앞으로 요새 친윤들이 또 뭐 저기 원외 지역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제가 하는 말 비슷한 말 해요. 처음부터 우리랑 잘 지낼 마음이 없었다 한동훈은 비밀가 되는 거죠. 계속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또 앞으로 정책위원장을 이제 새로 이제 한동훈이 자기 사람으로 꽂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지금 김상훈이라고 신임 정책의장을 임명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 대책위원한테 뭐라 그랬냐면 참사를 숙주로 기생한다. 그 사람이. 참사 영업상이 활개친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이다. 이런 망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실제로는 의정활동에는 정말 존재감 없던 사람들이 막말로 튀는 상황. TK의 사선이면 굉장히 희귀자원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사람이 없기는 해요. 정점식이는 어디요? 경남이 아니요. 통영 출신이 대구 쪽. 사실은 수도권이 거의 전멸이라서요. 그 앉힐만한 현역도 사실 없는 건 사실인데 저는 최근에 들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민주당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저 서울역 뭐 거기서 집회하고 이러잖아요. 네. 용산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집회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저 숭례문이나 이런 광화문역 일대를 꽉 채워버리잖아요. 그 꽉 채워버리는 효과가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동요합니다. TK나 PK는 동요 안 해요. 수도권 국회의원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동요를 한다고. 그 숫자가 대략적으로 보면 10명 안짝이야. 그 사람들은 만약에 서울 중심부에 한 막 100만, 200만 인패가 운집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동요해. 다 바뀌어요. 결국에는 이번에 그 주말에 그 이재명 나오는 집회에 몇 명이나 모였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뭐 연인원 해가지고 한 5만 명 된답니다. 에이, 그냥 웃고 지나간다는 거야. 촛불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집회를 하는데 최소 몇십만이 모이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일 신경 쓰는 게 집회에 사람 모이는 거예요.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홍대예요. 홍대 입구역 2호선이죠. 8번 출구 앞에서 101회 촛불 행진을 진행합니다. 촛불 대행진. 자, 여러분. 자, 이제 이번에도 방송을 이제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역사 속에 이 시간들은 단 한 줄로 정리가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다. 박근혜 탄핵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억은 거의 없죠. 내 인상에 남는 장면은 몇 장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저는 필연적으로 올해 안에는 탄핵 발의는 된다고 봐요. 얼마 안 남았어요. 8, 9, 10, 11, 12. 5개월 안에. 그 정도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면 오늘 방송 초반으로 돌아가시면 이제는 갈라치기 없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있는 표 없는 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긁어 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중심으로 단일 대화 만들어서 겹겹이 둘러싸가지고 결사항전한다는 생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뭐 조국 혁신당이나 다른 정당들 때릴 여유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공개적으로 만났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은 한 표 한 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운 때예요. 최대한 이재명 발의는 하지 마세요.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 등이 싫으면 이재명 대표라는 지지자라는 말을 빼고 하세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지지한다면서 갈라치기 앞장서 있는 분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세요. 청구의 방향을 바꾸시라고요. 지금부터는 정말로 단일 대우로 가야 됩니다. 요 댓글 하나 소개해도 될까요? 크쌈페 달성님이란 분이 장시호 출정 기록 뭐 70회 신기록 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장경태 의원이 어떤 정부에서 받은 자료로 보도자를 냈는데요. 장시호가 검사실을 출정한 기록을 받았더니 8개월 동안 51차례 검사실을. 그래서 이게 정말 이례적인 출정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거의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2번 아니면 1번 정도 검사실에 가서 하겐다즈도 먹고. 하겐다즈를 먹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아, 우리 시호가 보고 싶네. 저는 좀 장경태 의원 이런 부분 좀 칭찬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국회의원은 그 정부 기관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아내서 이렇게 언론으로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의혹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처럼 많은 의원분들이 좀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호가 보고 싶네. 아유, 참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장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서 결제 조작, 뭔 조작. 에라이 참벌 받은 새끼들아. 어떻게 세상 그렇게 사니? 전 최근에 봤는데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린 게 아니라 소리만 좀 봐드릴게. 뭐냐면 저번에 나왔던 정동영 의장이 그 총선 나갔을 때 기자회견 하던 거 전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그 내용을 쇼츠로나 올라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려만 드려볼 그 내용을. 여기 있어. 뭐냐면 한번 봐봐요. 윤석열 정권의 최대 희생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정권 출범과 함께 80명이 넘는 대한민국 검사들 총동원해서 압수수색, 체포영장, 검찰 소환 이런 겁박을 수백 차례 넘게 되풀이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정치 탄압이요 정적 죽이기 사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것은 연성 파시즘, 백색 독재, 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격입니다. 여기 쇼츠로 만들었고 음악까지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뭐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는 거예요. 저작권 걸릴까봐 마차님 얼굴에 사색이 돼갖고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상태 안 좋아도 한번 가서 보시면 뭘 더 이상 바래 이렇게 눈치를 줘도. 자, 여기까지.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번 주에도 새날과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미 호남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금, 토, 일. 내일은 전라북도 경선이 있고요. 일요일 날은 광주 경선과 전라남도 경선이 있습니다. 갑니다. 3라운드를 돌아보면 대충 윤곽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표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4분의 1인데 지금부터가 이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인데 호남하고 수도권은 추세가 비슷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라운드에 결과를 보고 집단지성이 발휘가 됐던 2라운드까지. 요거면 정말 쪼는 맛 있잖아요. 지금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경선은. 재밌겠다. 컷오프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분에 계시기 때문에. 자, 잊고 있었는데. 흥미진진합니다. 또 우리 내부의 이벤트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겠죠. 네. 자, 새날 물러갔다가 새날 정규 방송은 다음 주에 오고요. 중간에 전당대회 촛불 집회 등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